박원석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세법 개정안 그 배경 그리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새벽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 국민들 입장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제 1월 1일 아침 11시가 다 될 때까지 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애초에 예정됐던 세법과 예산안 그리고 나머지 법률안들을 다 통과시키고 2013년 국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우선 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들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선 언론을 통해서 이미 많이 보도가 돼서 알고 계실 텐데요. 주요하게 바뀐 내용들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이제 소득세 최고세율의 과표가 예. 기존에 이제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자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에는 최고세율을 적용받던 인원이 한 4만 1,000명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13만 2천 명 정도로 3배 이상 늘어났고 이걸로 인한 세수 확대 효과가 한 4,700억 원이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이번 그 세법 개정안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이제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을 때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그 각종 공제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고 또 자영업자들에 대한 공제나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고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나 또 자영업자에 대한 그 음식물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특소 등 부자 감세로 구멍난 세수를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세금 부담으로 메꾸려는 정부의 의도를 부분적으로 막아낸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성과에 비해서 여러 가지 한계나 문제점도 노출이 됐는데요. 예. 가장 큰 거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 강화 방안이 제대로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문제가 논의가 되긴 했습니다만 정부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논의 진척을 보지를 못했고요. 또 R&D 세액공제처럼 재벌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대규모 그 비과세 감면을 실질적으로 내리자 이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지난 정부 감세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재벌 대기업들인데요. 이런 재벌 대기업들이 그렇게 감세로 인해서 본 이익을 고용이나 투자 활성화에 쓰기보다는 천문학적인 유보 이익을 회사 내부에 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정부 여당에서는 여전히 그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늘려야 된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낡은 사고 방식에 갇혀서 법인세에 변화를 주는 것만 한사코 거부하면서 재벌 기업들이 공평과세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세법 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그리고 뭐 제일 야당이니까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좀 논의가 진행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세법 개정안 좀 제대로 잘 손봐서 통과됐다 그렇게 보십니까? 부분적으로는 성과도 있었지만 더 많은 한계나 과제들을 노정한 그런 세법 개정 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교섭단체들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저도 조세소위에 참여는 합니다만 예. 여러 가지 국민들 입장에서 조세 형평성을 더 기할 수 있고 또 지금 부족한 세수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이 세제 개혁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들이 좀 아쉽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재벌 대기업에 대한 적정 과세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한계인 동시에 이번에 좀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 막판에 물밑협상 과정에서 다주택 보유자들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예. 사실상 이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 측면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규제책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도 대폭 완화됐는데요.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세제 원칙은 실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하는 대신에 투기용 부동산 보유나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국민적으로 합의된 상식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핵심적인 장치가 이 다주택 보유자의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나 또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였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되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면제부가 새롭게 발부된 것에 다름 아닌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이미 정부가 공언했던 그 조세 형평성 조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도입하겠다고 한 거였는데요. 이것도 그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논의가 흔들리고 휘둘리면서 관철이 못 됐고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나 냉소가 가중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교인 소득과세는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과제 중에 하나였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이게 뭐 과세 효과가 크진 않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오랜 기간 공론화를 통해서 종교인 단체들과 협의도 진행을 해왔는데 정부가 가져온 안이 국회에서 이게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휘둘리면서 번복이 되는데요. 종교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도 중요하고 종교인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들 종교인을 바라보는 다수 국민들의 곱지 못한 시선을 더 사실은 교세서에는 의식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점들을 인터넷 끊겼네. 이런 씨.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점이 대단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소득세 최고세율 그 과표 기준 낮추면서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생각 없이 좀 양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네. 예. 왜 물론 민주당은 물론 국회에서 법 개정 과정이라는 것이 예.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한쪽의 의견이 관철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노력은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로 보면 소득세 과표 구간을 1억 5천만 원을 내린 것은 분명히 큰 변화고 긍정적인 변화입니다만 예. 그걸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원칙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내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그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세 같은 원칙을 포기한 것이 저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원칙을 갖고서 이 문제에 임했더라면 그리고 저는 계속 논의 과정에서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국회 그 운영이라는 것이 양당 교섭단체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논의에 개입하는데 약간은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예. 이번 세법 개정안 놓고 정부에서는 뭐 부자 증세를 통한 세수를 확보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부자 증세가 된 게 맞습니까?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자 증세라기보다는 엄격히 말하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 부자 감세가 일부나마 정상화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저는 박근혜 정부가 지금 공약 가계부를 국민들 앞에 제시를 했고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 재원 마련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지금 재정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비과세 감면의 축소, 또 재정 지출의 효율화 이런 걸 통해 지역경제 양성화 이런 걸 통해서 재원 마련을 하겠다지만 그걸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제출되어 있는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조차 굉장히 버겁다고 보고 결국에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해 왔는데요. 저는 잘못된 이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결국은 세금이고 그리고 그 세부담을 통해서 공평한 세부담을 통해서 국민들의 복지를 늘려가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인데 증세 없는 복지라는 그런 한계를 미리 그어놓고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공약을 축소하거나 또 복지를 축소하는 그런 결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국회에서 정부의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일부 증세 효과를 발휘하는 세제 개편을 한 것은 굉장히 큰 성과고 정부도 이제는 좀 관점을 바꿔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경제 성장 일변도의 정책으로 우리가 사회 공동체가 발전한다는 것은 낡은 패러다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와 그걸 통한 어떤 성장의 밑거름을 형성하는 이런 적극적인 경제사회 정책을
쓴다는 측면에서 이 조세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보다는 좀 전향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대규모 감세를 정상화하고 원위치로 돌리는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관심을 특별히 가지셨던 분야인데요. 상속세나 이제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줄기차게 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을 좀 우려하셨던 거죠? 우선 이번 세법 심의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당 간에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상속증여세 세금 완화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기존의 매출 2천억 원 기업에서 매출 3천억 원 기업으로 확대가 됐고요. 대주주의 사익 편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도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예외 조치가 마련됐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주 일가에 대한 상속세 면제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면제가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니거든요. 예. 결국 그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체 46만 개 기업 중에서 1,700여 개의 재벌 기업들과 300여 개에 불과한 매출 3천억 원 초과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사주가 세금 한 푼 없이 아들에게 최대 500억까지 주식을 물려줄 수 있게, 아들이나 딸에게 최대 500억까지 주식을 물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상속세를 이스나마나한 제도로 만든 거고요. 이번에 개정으로 인해서 적용 대상이 된 매출 3천억 이하 기업들을 보면 비록 재벌 계열사는 아니지만 해당 업종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국민 누구나 알만한 유수의 대기업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예. 이런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업종이 과연 가업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지원은 지금도 각종 조세 감면과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필요하다면 그런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강화하면 되는데 그것을 이런 대기업들의 대주주 혹은 중견기업들의 대주주 혹은 상속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조치고 경제민주화라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정부가 복지공약을 축소하거나 파기하고 있고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에 대한 각종 공제 감면을 축소하는 마당에 수백억대 주식 부자들에게 이처럼 관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저는 세제의 원칙 또 공평과세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함께 세법 개정안 내용 짚어봤습니다.